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누구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이 꼭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한 시간을 이곳에 머물러 있다 간다 해도 보람 있고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영혼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살고 싶단 말이야. 당신도 나오세요. 너도 들어라. 한영진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변호 맡으신 그 사람인가요? 또 사형원들을 받았어요? 아버지 왜 이 사람 변호 맡으셨어요? 누가 맡고 싶어서 맡으셨겠니? 돈 때문인가요? 얘가 왜? 돈 때문에 변호를 맡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변호 맡으셨길래 적어도 사형은 면할 줄 알았어요. 네 아버지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내실 줄 알았니?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누가 변호를 맡아도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모르긴 해도. 그럼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죠. 나도 그 사람 변호를 맡고 싶지 않았어. 관선 변호인으로다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사형원들을 받았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귀한 남의 딸을 죽이고서 용서받기를 바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 보세요. 그건 살인이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 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을 생각해봐라.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마음 놓고 그런 짓들을 할 게 아니냐? 누구나 순간적인 실수는 있다고 봐요. 만일 내가 살인범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어머니는 나보고 사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겠어요? 모든 사형수들한테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해라, 그만해. 얘가 왜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여드름 날 땐 저게 정상이야. 얘, 너 무슨 고민 있니? 없어요. 넌 지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죽자고 공부만 해도 시간이 없을 때야. 너하고 상관없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너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뭐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영진이라는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까지 신경 쓸 것도 없어. 저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혼자뿐이라면서요? 모르겠어. 나도 그 어머니라는 사람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자기
자기 자식 변호인한테 한 번도 찾아와 보질 않아요? 한영진 씨의 변호를 맡은 나로서는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고심이 남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왜 제 변호를 맡으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상고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진심을 말해 주십시오. 가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십시오. 왜 잠시나마 희망을 주려는 겁니까? 잠시나마 내게 거짓 말을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내 자식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오냐, 많이 컸구나. 너무 오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했는데 왜 또 왔니?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그이한테서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게 어째 네 탓이냐? 그놈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하고 말고 100번 주고 싸다. 그래도 살려야지, 어머니. 살리기는 어떻게 살려? 또 기를 맞고 물어봐라. 그놈 살려야 한다는 사람 하나나 있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살려야 한다고 해도 난 반대다. 어머니, 너도 날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넌 이미 남남이 된 사람 아니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전 그렇다고 쳐도
그인 예 아버지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어머님 자식이고요. 소용없어. 소용없어. 배우지 못한 자식이라면 그래서나 그렇다고 하지. 육신이 멀쩡한 놈이 애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이제라도 네가 들어와 살고 싶으면 들어와 살아라. 하지만 내 앞에서 다시는 영진이는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러려거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도 말고. 아니에요, 살려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일 살려야 해요, 어머니. 몰라. 나는 모른다.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무슨 고민 생겼니? 소크라테스 같은 인상을 하고 있게. 어젯밤에 널 죽이는 꿈을 꿨어. 어머, 날 죽였어? 하긴 뭐 꿈은 정반대라니까. 그렇지만도 않아. 언젠가 널 죽일 수도 있어. 농담치고 너무 끔찍하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딴 남자에게 갔을 때 죽일 수도 있다 이거야. 난 그런 사랑놀이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걱정 없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왜 자꾸 그런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니? 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보, 아무래도 민우 쟤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를래 해요. 왜 또? 아유, 하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기장을 좀 읽어봤어요. 왜 그런 짓을 해? 아유, 읽어보길 잘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썼어요. 별난 녀석도 아니군. 아유,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내버려 둬. 여보,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나쁜 짓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저 녀석 문제아가 될 소지가 다분해요. 뭔가 엉뚱한 짓을 꼭 하고 말 녀석이에요. 아니 그러니 날들어 쫓아다니라는 거야 뭐야? 그만한 나이에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상도 할 수 있지. 아유, 뭐. 공상도 공상 나름이죠. 지 여자친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일기장에까지 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 자주 집에도 초대하라고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눠요. 아니 그리고 꼭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휴, 하고 싶어하는 짓을 말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아, 그런데 민우가 한영진 씨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죠? 일기장에도 그 사람 얘기뿐이에요. 상고심을 가도 사형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아 왜 또 당신은 거기 신경을 쓰고 그래? 그래, 요즘 심정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속을 태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몇 번 가봤습니다. 성경책은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마음을 차분히 먹고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심신상골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 꽃이 피어나는지, 당신이 앞으로 이곳을 나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영진 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럼 이 아이가 한영진 씨의 5년 전에 헤어졌지만 얜 그의 아들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이혼을 하셨던가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쪽에서 참고 견뎠으면 그이가 마음을 잡았을지도 모르고 적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한영진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은 그인 누굴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숙양은 자살한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자살하겠다고 위서까지 쓴 여자를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영진 씨는 자기 제자인 지숙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지숙양에게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꼭 한영진 씨 아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건 한영진 씨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한영진 씨가 자기 스승의 젊은 위망인 김여인과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김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숙양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검찰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검찰 측의 주장을 한영진 씨가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말입니다. 만일 상고심에서 한영진 씨가 그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면은 검찰 측에서는 한영진 씨가 지숙양을 교살했다는 확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왜 진작 그런 얘기를 그이한테 안 하셨어요? 한영진 씨의 변호인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숙양은 유서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유서는 한영진 씨의 마음을 돌리려는 용기일 수도 있고, 설사 지숙양이 자살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지숙양의 죽음이 한영진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영진 씨는 남은 상고심마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포기하다니요? 지금까지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는 거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님은 평생 외아들 그이 하나만을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사형수의 어머니로 살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도 사형수의 아들로 만들 수 없고요. 죄인은 미워도
사람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죠. 이 일을 어쩌죠, 여보? 아니 무슨 일이야 또? 애가 뭐가 되려고 저러죠? 아니 왜 그래? 아니 애가 글쎄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을.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 있는 것을 데리고 왔어요. 글쎄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책가방 안에 몰래 넣고 나오다가 붙잡혔다지 뭐예요? 아휴, 남 부끄러워서 이 일을 어쩌죠? 아니 그런 짓을 안 하던 애가 왜 저러죠 갑자기? 심심했던 모양이구먼 그래. 아니 여보, 다음부터 훔치려거든 좀 더 큰 물건을 훔치라고 그래. 바보 같은 녀석. 당신이 이러시니까 애가 저 모양이에요. 아 그럼 아내가 저 녀석 뒷구멍을 따라다니면 말이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아 뭐 홀쩍나게 내버려두지 왜 데리고 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좀 하세요. 어서 들기나 해요. 내 오토바이! 야 거기 앉아 이 독가! 야 거기 서 빨리 서! 아이 저놈이 거기 앉아! 거기 서! 상고심 법정 시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재심 청구 접수가 불가능해져요. 어서 서명을 하십시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변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겠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버리고 떠났고, 네,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만은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선생님도 저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잠깐. 잠시 당신을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이해한데 당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 이 아이를 보셔야 해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다시 재판을 받으면 당신이 살 수 있대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과 이 아이를 위해 살겠어요. 소용없는 짓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어때요? 당신은 살 수 있어요. 그 여자는 당신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이미 유서를 남겼어요. 당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어요. 당신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당신 말 한마디에 당신은 무죄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굴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여보. 그래요, 여보. 상고심 있어요. 이 아이를 보세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아셨죠, 여보?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살아야 해요. 애가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딴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와 성일 잘 부탁하. 여보. 한영주 씨 심경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안정을 찾는 듯합니다. 누구나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마음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한영지 씨가 상고심을 포기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역시 상고심 판결에 무슨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한영진 씨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한영진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나야. 무슨 일이야 또? 뭐야? 아니 지금 거기 어디야? 알았어. 아니 어떻게 됐어? 죽지는 않겠대요. 이 학생 아버지 되시나요? 네. 길가에 세우던 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새로 빼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오토바이예요.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문제입니까? 새 것으로 변상해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할머니,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수박 좀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좋다. 자시지 않으시고 좀 드세요. 오실 때마다 이런 거 사오시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데 쓰세요?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이 일만 하시게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요.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의 높으신 불심을 생각하면은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송구스럽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리요. 할머니마저 가시고 나면 더 적적하고 그의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아요. 금방이라도 어머니하고 뛰어들을 것만 같기도 하다가도 죽었다 싶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세상이 노랗게만 보이고요. 누가 이 답답한 속을 알겠어요. 언제고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머니도 불공 드릴 일이 있으세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따님을 위해서 불공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우리 애는 착하고 고운 애였으니까 극락에 가 있을 거예요. 사모님의 불심만으로 해도 좋은 데가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뿐이죠. 누가 가봤어야 알지요. 아닙니다. 따님은 극락에 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1시간을 머물든 10년을 머물든 그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머물러 있어도 욕되게 살다 간다면 그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제 경우가 그런 욕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욕되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추한 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생각뿐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화폭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담아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또 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아직도 할 말이 있냐 나한테?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와 계시든지 저희들이 이리로 오든지 하면 안 될까요? 그럴 것 없다. 들어오너라.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그만둬라. 어머니 와 있겠어요. 내가 죽거든 들어와 살아라. 그전에는 안 된다. 들어와 있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님이 그 일 한번 만나봐 주셔야 해요.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면은 마지막 남은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대요. 받은들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받아봐야죠. 그이가 죽고 사는 건 그이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면 무죄도 될 수 있어요. 그이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다른 증거는 없어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이가 마지막 남은 재판을 안 받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면회 갔었어요. 성일이까지 데려갔는데도 막무가내예요.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 왜 어린 것 같지? 거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가? 어머니, 우리가 그 일 버리면 누가 그 일 살려주겠어요? 엎어진 물이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아? 소용없다. 소용없어. 생각보다 많이 다쳤구나 너. 야, 내 다리가 어떻게 됐니? 붕대를 가면서 모르겠어. 기부스를 했나 봐. 많이 아프니? 꽃 사왔니? 네가 보지도 못하는 꽃을 공연히 사왔나 봐. 야, 이 붕대 좀 풀어줘. 꽃도 보고 너도 보고 싶어.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려고? 괜찮아. 아플 텐데. 아프지 않아. 그래도 안 돼. 아, 풀러 달래니까. 가만히 있어봐. 괜찮니? 야, 왜 이렇게 깜깜하니? 지금 밤이니? 왜? 야, 불 켜. 왜 이렇게 어둡니? 무슨 소리야? 어둡지 않아. 안 보여. 안 보여. 잘 봐. 나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기 있어. 내 손도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왜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뭐야? 앞에 안 보이다니. 아니, 왜 안 보여? 어머니,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가만 있어.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 테니까 그대로 있어. 앉으세요. 제가 이리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한영희 씨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한영희 씨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듯합니다. 조 선생님, 말씀하세요. 며칠 전 하나 있는 자식놈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자식놈에게 도벽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길가에 세우던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치다가 그 꼴이 됐죠. 막말로 남의 자식이 그랬다면은 혼이나도 마땅하다고 내버려 뒀겠지만은 막상 내 자식이 보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황송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녀석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고마운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부모들의 심정이 다 같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한윤희 씨 어머니의 심정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한영진 씨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당신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지금 어머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보. 한영희 씨, 서명하세요. 제가 저지른 죄는 저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제 심정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절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보, 아직도 당신은 제 생각을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 마음은 그 여자한테 있는 거냐고요. 당신한텐 미안하오. 다행히 한영진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남은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을 바에는 지금 이대로가 본인을 위해서도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이 대신 서명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은 재판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득해 주세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한영희 씨를 위해서 법적으로 또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불공을 들이고 나면 훨씬 마음이 놓여요. 불쌍한 그것이 부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극락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모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답답하던 내 가슴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어쩌다가 아드님을 잃으셨어요? 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에 업보를 받은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꼭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같으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선녀 같으신 분이신데 하필이면 그런 분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니? 조금도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희미하게 비치는 것도 없어? 모르겠어요. 그냥 캄캄해요. 눈을 감은 것처럼. 여보, 붕대는 풀었구나. 그래 좀 어떠냐? 어떠다니요? 눈이 보이질 않는데요. 아니 눈이 왜? 그걸 누가 알아요? 보기엔 멀쩡한데 안 보인다니. 아니 정말이냐? 눈이 안 보이는 게? 네, 정말 안 보여요. 아니 의사 선생님 뭐래?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 아니 안 보이는 걸 젠장에 말하지 왜 이제 말을 해? 붕대를 감고 있었으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있었겠어요. 당신이 선생님 좀 만나보세요.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봐야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눈먼 좀 보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의사냐? 친자이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그 많은 이불어총을 어떻게 할머니 혼자 빠시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마당이 넓고 햇빛이 잘 쬐여서 빨래 말리기는 십상인거려. 가실 때 택시 타고 가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한테도 돈은 있어요. 넣어두세요. 받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아닙니다. 사모님 받지 않겠습니다. 파주부가 무슨 택시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받아두시라니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저 제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그저 사모님 댁에서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할머니만 좋으시다면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집안이 적적해서 누가 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되레 폐가 됩니다. 저 늙은이가 집안에 있으면은 그저 거북스러운 거려. 아니에요, 할머니. 저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그만 푹 쉬세요. 들어가 쉬세요. 그리고 절에 언제고 꼭 절 좀 데려가 주셔야 합니다. 네. 이건 차비하세요. 사모님, 아닙니다. 이러시면 제가 다시는 못 오죠. 사모님,
들어가 쉬세요. 걱정하시고. 쓸데없이 들리지 말라고 했잖니. 어머니, 애비 얘기하려거든 꺼내지도 마라. 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오늘로 다 끝났어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미우신 거죠? 그이가 미운 게 아니라 제가 미우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는 게냐? 우리가 인연을 끊지 않았느냐? 믿고 걷고가 어디 있겠냐?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뭘 어쩌자는 게냐? 이미 늦었는데 뭘 어쩌자는 게요? 어제를 오늘로 댕겨놓을 수 있다더냐? 죄를 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 남에게 못할 짓을 했으면은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그인 다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심을 포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어쩔 수가 없대요. 오늘 아침 한영희 씨 얼굴이 무척 맑아 보여서 제 기분도 좋습니다. 모처럼 잠을 푹 잤습니다. 이제 행선지가 정해지고 비행기 표까지 예약을 해놨으니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떠날 것을 왜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헛되게 휘처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겐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불심이 깊으신 분이라 벌레 하나 풀 한 폭이 죽이거나 꺾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절 대학까지 보내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그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어머님의 조상을 다 그리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고심을 포기한 것도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한 바에 마지막까지 비굴하고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영일 씨 어머니께서도 용서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든 말입니다. 신문에 한영진 씨가
상고심을 포기했다고 나왔던데요. 다시 재판을 받아도 가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민우 걱정이나 해. 당신은 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끝내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죠? 눈 뜨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 아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야. 남의 자식 같으면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그 녀석 일기장 보고 좀 잘 타일러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꽃 사와봐도 네가 보지 못하니까 안 사왔어. 그래도 다 볼 수 있어. 꽃 이름만 알면은 향기는 맡을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보인다고. 내 얼굴은 보여? 네 얼굴은 아까서부터 계속 떠올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이상해. 이상할 거 없지.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뭐. 반대야. 내가 미워하는 녀석 얼굴은 떠오르거든. 근데 네 얼굴은 떠오르지 않아. 수술 받으면 볼 수 있다잖아. 거짓말 같아. 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소리일 거야. 넌 왜 항상 반대로만 생각하니? 남을 못 믿는 것도 그렇고. 그래. 내 몸속에는 나쁜 피가 많이 흐르는 모양이야. 머릿속에는 항상 못된 짓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 그래서 벌을 받은 모양이야. 너희 아버지가 변호 맡은 사형수 한영진이라는 사람 있지? 어제 신문에 났더라. 뭐라고? 마지막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재판을 본인이 안 받겠다고 했대. 야, 그 신문 가져왔니? 어? 민우 네 생각나서 월요일에다가 말았어. 다음에 올 때 꼭 오려와. 볼 수나 있니 너? 네가 읽어주면 되잖아. 난 우리 아버지가 변호를 맡으면 다 무죄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어디 있니? 난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 믿고 그랬구나 너. 사진도 놨든? 그래. 어쩌면 여자같이 곱게 생긴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미술가야. 예술가는 악인이 될 수도 없어. 그 기사 보니까 갑자기 코끝이 찡해. 제 딸한테는 이 병원이 마지막입니다. 가는 병원마다 가망이 없다니 어디로 가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당분간은 인공신장기로 지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웬만하면 이 복강관리법으로 견딜 수 있겠지만은 이 원천적인 치료는 역시 이식 수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마다 다 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 조직 접합 반응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럼? 무슨 검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해봤죠.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는 이식 수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선생님. 아, 그 부모 형제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해보려고 했더니 그 이미 해보셨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끔 오진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이 접합 반응 검사에서 이 오진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 해보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자, 해주세요. 저 한 사람만이라도 검사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죠. 저 이 검사실로 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자, 아, 예. 바쁘신데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 참, 요즘도 그 교도소에 나가십니까?
제 눈에는 이 세상이 모두 교도소 같으니 어떡합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에요. 아니, 전도하시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앉으시죠. 예.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젊은 사형수를 위해서입니다. 35살 된 남자인데 속지 않은 뜻에서 자신의 장기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답니다. 혹시 한영진이라는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상고심을 포기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걱정 말어. 죽을 병은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집으로 가요.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잠 잡고 있어 글쎄. 다시 검사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콩팥 하나 떼어준다고 죽지는 않아. 또 그 소리예요? 왜? 내가 다 죽게 되면 넌 가만히 있을래? 나하고 어머니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잖아요. 아이고 참. 모녀지간에 안 맞으면 누가 맞아?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넌 걱정 말고 기다리기나 해. 응? 저희 병원에도 당장 이식 수술 받아야 할 환자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자연사가 아니라서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영진 씨 본인의 간곡한 희망입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우선 이 기초 검사를 해보고 나서 다시 상의 드리기로 하죠. 교도소 당국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잘 있었나, 성이라? 네.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싶었던 차에 잘 오셨습니다. 신문 봤어요. 헌대 선생님. 네. 일단은 잘된 셈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인 살려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한영진 본인이야 그런 의도야 없었겠지만은 한영진 씨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 기사를 읽고 한영진 씨를 동조하게 됐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된 셈이죠. 특별 사면을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남은 길은 그 길뿐인데 한영진 씨의 경우 특별 사면을 받기에는 좀 왜 안 된다는 거죠? 그인 마지막 재판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까지 어려운 환자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자기 몸을 내놓았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누굴 용서해 줍니까? 관계 여로에 진정서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우선 부인과 어머니의 진정서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부모의 진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나는 법도 절도 모른다마는 진정서가 거기 왜 필요해? 진정서 한두 장으로 이랬다 저랬다를 판결이 있더냐? 어렵긴 해도 그 길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제 모두 그이한테 동정적이에요. 피해자 어머니도 그일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찾아가셔서 사정하시면은 진정서 한 장은 써주시겠죠.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달라진다고 해도 난 못한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픈 가슴을 또 두들겨대. 여보, 신문에 난 기사가 사실인가요? 한영진 씨 기사 말이에요. 사실이면 너무 속보이는 소리 같지만 어떻게 해요? 민우도 어차피 수술을 해야 앞을 보게 된다니.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차피 누구한테 눈을 줄 거 아니에요. 여보, 나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야. 재판에서도 못한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을 살리겠다고 쫓아다니는 부인을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민우야, 안은행에 부탁을 했으니까 언젠가 차례가 돌아오겠죠. 하긴 그런 사람의 눈을 받는다는 것도. 그래, 살릴 수는 있어요? 민우야, 답답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얘기 들었니? 무슨 얘기? 한영진 씨 그 사람 딱히 죽겠어. 자기 장기를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주겠대. 아니, 장기라니. 콩판, 눈 그리고 심장 같은 거 말이야. 어쩌면 넌 그 사람과 인연이 있나 봐. 그 사람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면 말이야. 부탁해봐, 너희 아버지한테. 아니야. 내가 다시 앞을 못 보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너 착한 소리 하는구나. 내가 다시 앞을 보게 되면 난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니? 그래, 나도 이젠 절대 다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전에도 여러 번 했었어. 하지만 그때뿐이야. 다음 날이면 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다신 나 안 볼 거야. 그러는 넌 항상 좋은 생각만 하니?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 그래, 넌 착한 이니까. 아니야. 너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걸 보면 나도 착한 사람도 못 되는 것 같아. 요즘에 한영진 씨는 아주 명랑해 보입니다. 내심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처럼 밝은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어서 와요. 자, 우선 인사하세요. 송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앉으시죠. 이런 것까지 오시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성경책을 읽고 밥도 먹고 잠도 자죠.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좋고 교사도 좋겠죠. 사형수 말고는 어디 나쁜 게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전 이런 농담할 시간도 없는 몸입니다. 단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저 때문에
시간 허비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가시죠. 됐다, 됐어.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단다. 아휴, 그게 무슨 궁합인지 아무도 안 맞는다고 하더니만은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 생겼댄다. 무슨 소리예요? 네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까. 애미 나도 안 된다고 하더니만 어떤 젊은 남자라고 그러더라. 누군데요, 그게? 아이고, 누군진 알아서 뭘 하니. 그래도요. 넌 알 거 없어. 넌 수술 받고 낫기만 하면 돼. 응? 아이고, 선생님. 아, 기분 좀 어때요? 선생님, 우리 애한테 수술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검사실에서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 참 아니, 그럼 사실이 아닌가요? 저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저 이따가 제 방에 꼭 좀 들려주세요. 네, 선생님. 왜 그래요, 언니? 넌 알 거 없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래잖아요. 그럴 이유가 좀 있어. 뭔데요, 그게? 그 남자가 사형수라더라. 어머니. 어떠냐? 그 사람은 기왕 갈 사람인데. 명수가. 안 돼. 누구 말대로 그런 짓을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자식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댄다. 그건 그 영원에 사는 일인데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이 애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구 말 듣고 그런 짓을 해? 누구 맘대로? 너무하세요, 어머니도. 그러시면서 여태 면회 한번 가보셨어요? 내 자식 아니라고 말도 못 꺼내게 하실 때는 언제 그래요? 어머니 다시는 속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속만 태우고 앉아있으면 누가 그를 살려주겠어요? 내가 나서서 될 일이면은 내가 왜 안 나서겠니? 그놈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려 하는데. 네, 들어오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바쁘신데 잠시와서 죄송합니다. 아, 오늘 별 말씀을요. 앉으시죠. 예, 차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화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나오는 길에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이 적합한 환자도 선정을 해놨습니다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윤 씨 보호자로부터 대단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노모께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고 있으니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찾아가서 설득해보고도 싶지만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일이라면. 아주머니, 조금만 이따 들어오세요. 바로 저분의 따님입니다. 뭐래요? 모르겠다. 왜요? 내 자식 살리겠다고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지. 오늘은 빨랫감도 죽은데 세탁기에 놓고 나와 쉬세요, 할머니. 세탁기에 넣으면 손쉬운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운동 삼아서. 그래도 세탁기에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하지요. 앉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사죄를 드려야 하는 건데 늦었습니다. 누구신데요? 한영진이가 제 남편입니다. 왜 오셨어요? 그 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하러 오셨나요? 그인 지금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신장병을 자기 눈과 코가 소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봐서라 저희 시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 살려주십시오. 그인 저보다 대개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숙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구씨마저 포기한 겁니다. 사모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그를 살려달라는 진정서 한 장만 써주신다면 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염려 마세요.
됩니다, 사모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웬일이세요? 사모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속인 걸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그 몹쓸 놈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 해서 사모님 곁에서 속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모님. 할머님이 처음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그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하던 지숙인데 그것이 죽어서도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내 딸이 잘못해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나이도 많고 부인하고 아들까지 있는데 왜 못 잊어 그러느냐고 다이르기도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다 끝내 그 꼴이 되고 만 것을 꼭 누구만 다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누굴 다 탄들 뭘 알 것이고 누굴 미워한들 그 애가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놈은 천벌을 받아야 할 놈입니다. 보이니? 내 얼굴 보여? 어떻게 보이니? 전하고 어떻게 달라 보여? 네 얼굴이 전보다 더 이뻐 보인다. 그럼 잘 됐다. 근데 실은 좀 걱정했어. 한영진 그 사람 눈을 이식받는가 싶어서 말이야. 난 그랬으면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었나 봐. 난. 아직도 네 몸속엔 나쁜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니? 왜? 겁나니? 아니야. 난 널 믿어. 안녕하세요. 강단이 왔구나. 제 얼굴이요. 전보다 더 예뻐 보인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정란이 덕이지. 열심히 문경 와줘서. 그나저나 앞만 보이면 뭐하니? 사람이 돼야지. 철들겠죠 이제 뭐. 이 녀석 어디다가 물 뿌리니? 나보고 좀 매력. 여기가 한영진 씨 댁입니까? 그런데요. 한영진 씨 어머님을 좀 뵈러 왔는데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자,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 누구신지요? 제 딸애입니다. 아드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얘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은혜랄 게 있겠어요.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주면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진작 그 자식을 용서해 줬어야 했는데 내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용에 빠지고 착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해도 제 새끼 미워하는 애미는 없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어머니를 못 뵌다는 게 왜 다시 못 보겠니? 이미 여고 자식감인데. 어디서 무엇이 되든 다시 만난다. 꼭 만난다. 길전승이 되든 알진승이 되든 아!
자식들 역시 부모를 여간이 아닌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모두가 드라마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며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 분이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상정동에 사시는 이경희 씨의 의견입니다. 티 없이 맑은 어린 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만의 가슴앓이를 감수해 오신 박 교수님의 처신은 참으로 격찬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새로운 비밀도 지키기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픈 배신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며 자라는 딸들의 가슴에 존경스러운 어머니상을 심어주신 10여 년의 고통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하지만 서영, 은영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자식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아버지 못지않게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모쪼록 이렇게 다시 찾은 사랑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에 사시는 정근호 씨의 의견입니다. 아내의 부정과 자살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과 그로 인해 얻은 여성 혐오증이라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수십 년 신으로 살아온 박 교수에게 진심으로 동정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성을 하는 이유가 어느 일방적인 사정만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최대의 협조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독신을 고집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샀던 정 부장의 변신과 동행은 그래서 더욱 멋진 결단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두 분이 여행길의 동행만이 아닌 평생의 동행자가 돼서 완숙한 지성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한 풍성한 애정열차의 승자가 되실 것을 빌어봅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사시는 구연희 씨의 의견입니다. 사람에게 결혼이란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상대방을 잘 만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인간 심성의 것보다는 내면을 재는 자기 수업의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두 분의 동행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몸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부보다도 훨씬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서구 원대 일가에 사시는 조경자 씨의 의견입니다. 먼저 딸들에 대한 박 교수님의 깊은 배려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만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들을 과감히 벗어던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행복도 타인으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 부장과의 좋은 동행자로 남은 인생 더욱 빛나게 채워가셨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사시는 정현숙 씨의 의견입니다. 대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매일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아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정작 자신의 흉금을 털어놓고 의논할 인생의 반려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주위의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와 바램으로 이제 새로운 동행자를 만났으니 두 딸을 또한 박 교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원만히 이루어져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사시는 이은영 씨의 의견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겠지만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들 무렵 자식들이 출가하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외롭지 않게 채울 수 있는 서로가 살아온 감정들을 넉넉한 저녁 노을처럼 펼칠 수 있는 만남은 자식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흐뭇한 일인 것입니다. 숨겼던 과거의 사실을
정 부장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 부장의 사표에 대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정 부장에게 느꼈던 사랑의 발로라 여기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 곱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시는 이원미 씨의 의견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기를 연상하게 하는군요. 가장 아름답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날까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정을 위장해야 하는 그 쓰라림은 이제 정 부장을 통해 말끔히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좋은 친구로서 또한 좋은 동행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편지 많이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어떠세요? 황정아 씨께서 저보다 많이 또 열심히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황정아 씨께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죠. 그럴까요? 우선 박 교수님과 두 따님들 간의 정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니까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늦게 하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저도 그런 의견 많이 읽었어요. 어때요? 그 서양 사람 결혼권보다도 우리들 결혼권이 더 현실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재와 의견을 보내실 것을 좀 소개해드리죠. 네, 그러죠. 많은 의견과 소재를 보내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어요. 소재와 의견을 보내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61호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입니다. 채택된 소재에 대해서는 소정의 소재료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드려야죠.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드라마 게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